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사관 재테크, 직업군인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이 부사관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크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지인들 두 명이 부사관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전역을 했는데, 두 명한테 제가 군 시절부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두 명의 사례를 보면서, 혹시 부사관으로 이제 취임을 했거나 아니면 향후 부사관으로 군 입대를 생각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부사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고, 그래서 지역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대학에도 부사관 학과가 있을 정도로 좀 인기가 있죠. 그래서 부사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20대 초중반에 사실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부사관 봉급합니다. 저도 지인 두 명이 둘 다 부사관을 입대해가지고 제대할 때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은 부상을 대해서 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소위, 중위, 대위, 간부급 같은 경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부사관 위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하사로 이렇게 발령받는데 16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한 4년 정도, 단기 4년, 장기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4년 정도 하고 나온다는 가정하에, 육군, 해군, 공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만은 목돈 마련은 오히려 해군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근무의 편리성을 보면 공군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50대입니다. 50대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사 봉급이 166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적금을 110만원 한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한 100만원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게 하는 게 아니다.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군대를 한 21세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합시다. 21세에 하사관 입대를 한다. 혹은 한 22세, 21세 혹은 22세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66만원이면 좀 군 시절 동안에 좀 독한 마음 먹고 목돈 마련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56만원 생활비 한다. 좀 빠듯하겠죠. 근데 월급 외에 설날 추석 기타 그런 정규적인 월급 외에 수당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역에 계시는 분은 56만원 어떻게 생활하노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0대는 사실 돈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젊음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힘든 생활도 많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면 20대만큼 그렇게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절, 보통 20대를 황금기라 하죠. 근데 막상 20대에 지금 계시는 분은 황금기인지 아닌지 모르죠. 지나고 보면 안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인데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다 이래 봤을 때 48개월 4년 한다고 봤을 때 5280만원입니다. 물론 처음 한 2개월 동안은 처음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동생이나 친지들 선물 하고 하면 5200만원 280만원 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원 조금 써가지고 한 4천만원 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한 1,000만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280만원인데 이렇게 모으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원 정도는 좀 독한 마음 가지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겁니다. 5천만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인공제에 최대한 75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군인공제를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아니면 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제회에 이렇게 적금식으로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1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35만원 어떻게 하느냐,
35만원이죠. 그러면 10만원짜리 적금을 10만원, 10만원, 15만원짜리 적금을 3개 통장을 적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5만원짜리 적금 1개를 넣는 게 낫지 왜 이렇게 3개를 구분합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있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0만원 내지는 한 500만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만원짜리 통장 1개를 해약하면 된다. 근데 35만원짜리 적금을 1개를 들게 되면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통장을 해약하게 되면 나머지 돈이 또 어떻게 나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금을 잘게 쪼개가지고 10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적금한다. 그러면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쪼개어서 분할해서 적금을 3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일에 통장을 2개 만들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비보험 요즘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5만원 정도 암보험도 한 그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력이 있으면 요 2개를 들고 그렇지 않으면 실비보험 정도 1개만 들여도 무방할 겁니다. 공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해당되는 게 있고 하여튼 만일에 여기 35만원이 나오면 35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10만원짜리 2개 들고 여기 실비보험 1개, 암보험 1개 이렇게 드는 게 좋습니다. 보험하시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듣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많이 든다 하면 저는 우체국 보험을 듭니다. 우체국 보험에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실비보험 가장 저렴한 거, 암보험 저렴한 거 요 2개만 드시고 나머지는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금보험 있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20대 초반에 연금보험 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이든 종신이든 이것은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최하 한 10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군대 4년 갔다 오고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수당이 100만 이상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설날 추석 외에 뭐 이렇게 수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100만이 나오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만약 군생활이 3년 6개월 남았다. 그러면 3년짜리 예금을 100만원짜리 예금을 듭니다. 아니면 좀 부족하면 이 정도는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짜리 예금, 3년짜리 예금을 듭니다. 아니면 1년짜리든 2년짜리든 하여튼 1년 예금 또는 남은 군 생활 기간 동안의 예금을 듭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사로 발령받고 한 6개월 뒤에 100만원짜리 수당이 나왔다. 그러면 3년짜리 예금을 들든 양금 1년 단위로 예금을 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월급에 166만원 나왔다. 100만원에서 110만원은 100만원, 75만원은 군인공제, 나머지는 10만원짜리 분할해가지고 적금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금은 뭐 1년짜리 들어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적금을 예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되는 그런 상품을 드시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2명의 사례. A 사례 같은 경우는 군복무 4년을 했습니다. 전역치에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고 일단 목돈 마련해가지고 차를 살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차를 사지 않고 전역 후에 32평 지방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 B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억 전세 해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2억 5천만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이게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B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C 아파트를 3억 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2년 경과 후에 다시 C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3억 5천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B 아파트를 매도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벌었고, 자, C 아파트를 매도해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익을 남겼습니다.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이렇게 해서 D 아파트 5억대 중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융자를 뭐 한 4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안고
중반대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현재 D 아파트가 5 후반대 정도 됩니다. 현재 나이가 33세고 그래서 군대의 힘든 4년 동안의 세월이 헛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33세인데 요 목돈만 그러니까 군대 4년의 그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2번 굴렸습니까? 한 번 굴리고 2번 굴리고 2번 굴려가지고 현재 33세인데 5억 후반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B 사례를 보겠습니다. B 사례는 군복무 후 저녁 시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3천만 원. 좀 군에서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하사관이다 보니까 직업 군인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병사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해가지고 좀 인간관계를 군대 4년 동안 좀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된다.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저녁 후에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때부터 사실은 뭔가 하면 이제 돈이 모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저녁 후에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고 또 남은 2천만 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직 활동도 하고 공부도 했으니까 소비를 했죠. 현재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20대 후반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 경우하고 B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죠. A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뭡니까? 한 5억대 후반의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대에서 목돈 마련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목돈을 얼마를 마련하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군생활, 다들 하는 군생활이지만 군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4년 동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제대 후에 여러분 삶이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차가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이게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매할 순간 재테크는 멀어집니다, 사실. 차 자체는 사실 뭐 500만원, 제가 볼 때 한 500만원 꼭 사야 되면 한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이렇게 사면 좋은데, 또 중고차를 사면 중고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꼭 사야 되면 중고차를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새 차를 사게 되면 새 차는 아무리 못해도 한 2천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럼 군 복무 기간에 한 2천만 원 모아놓은 게 순간적으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모인 돈은, 자, 목돈은 영원히 됩니다. 그러면 보통 22세에 21세에 군대 갔다고 보고 저희가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2천만 원 모았는데 새 차를 샀다. 그럼 3년 지나면 24세입니다. 그렇죠? 24세입니다. 만약 장기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이 오르죠? 그러면 다시 뭡니까? 여기서 한 3년을 또 돈을 모읍니다. 그럼 한 27세 혹은 28세가 됩니다. 그럼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으려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뭡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소비가 됩니다. 소비가 되고 뭐 전세를 구하든지 소비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군인은, 지역군인은 좀 제가 볼 때 안정성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맞벌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근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어떤 라이센스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맞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에는 사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분은 직업을,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직업 활동을 못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월급 가지고 애 한 명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면 저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뭐 50만원 적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불가되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사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위로 인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한 대위 정도 되면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군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일찍 결혼하죠. 외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차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좀 한 4년 동안은 소위련군 하든 부사관으로 가든 간에 4년 정도는 내가 좀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한 마음을 모여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를 좀 늦게 사라. 꼭 필요하면 중고차 한 500만원 전후의 자동차를 구입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재무 설계를 명확히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는. 그래서 재무 설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재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결혼 전에 목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설사 결혼을 했다고 하면 출산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출산을 함과 동시에는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재테크는 습관입니다. 습관. 어느 시점에 돼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러면 잘 모아지지 않죠. 그래서 습관이기 때문에 한 개를 아끼게 되면 모든 것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는 좀 이렇게 좀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전에 재테크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녁하고 나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 하사로 전역을 한다. 그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책과 유튜브를 좀 봐가지고 좀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누구한테 가서 내가 목돈 5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분도 그것을 명확하게 투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설사 예를 들면 채권을 사라, 아니면 또 예금을 하라, 내지는 특정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찝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저녁 전에 다독,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 하는 거. 책 읽기가 적성에 맞으면 유튜브라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의외로 또 해군 같은 경우는 배를 한번 타면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 코인, 주식도 하지 마십시오. 도박은 건물이다. 사행성 도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적금하시라. 적금. 달러나 금 투자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적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원금을 군대에 있을 때는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적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 있죠. 거기에 원금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되는 적금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군인 공제하고 적금 요 두 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모은 목돈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군 4년 동안 목숨 걸고 돈을 모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지를 하시라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보험이나 연금, 연금을 하지 마시고 보험은 가족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하여튼 질병이 있었다. 우리 집안 대대로 특정한 질병이 잘 걸린다. 그러면 실비보험 혹은 암보험 정도만 들으시라. 최소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잣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군생활 4년 동안 전문 지식이 습득되어 있으면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돈에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목돈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잣돈을 이제 굴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아파트 15평이나 한 20평 정도 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있죠. 20대는 사실 뭡니까? 집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몸테크 할 수 있는 있죠. 재건축 가능한 5년, 10년 해가지고 역세권 가까이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아니라도 한 5년 뒤에 길게 보면 10년 뒤에 여러분 군 생활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공부를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생활 4년 동안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배움은 신앙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입니까? 수학, 미분적분 이런 걸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재테크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지인을 통해서 한 번 정도의 재테크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투자해가지고 지인의 말을 듣거나 뭐 부모님이나 삼촌의 말을 들어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는 반복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사관을 위한 재테크, 즉 지급 군인을 위한 재테크에 대해서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군 생활 4년 동안의 재테크 관련 책을 좀 많이 읽자. 그 다음에 군인공제 75만원, 나머지 한 30만원은 1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적금을 분할해가지고 적금을 하자.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한 개의 통장을 해약하자. 뭐 이런 거고, 연금은 들지 마시라. 보험을 꼭 들고 싶으면 우체국에 실비보험, 암보험 정도만 드시라. 나머지 그 1년에 몇 번씩 있죠. 수당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